병태 생리학에 대해서 페토피사일로즈라고 했나요? 홍예숙 외 공저의 이제 6번째 챕터 수분 전해질 산 염기 항상성 대해서 체계 분포 불균형 전해질 산 염기 동맥혈가스 주요 용어들이 참 이렇게 많군요. 간질, 고인산혈증, 대단백질 체계, 마그네슘, 산도, 세포, 양이온, 음이온, 인산체계, 저인산체, 과다, 칼륨, 이런 체액에 건강에 어떻게 미치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즉 항상성, 체액 전해질의 항상성이 체액의 분포는 체액은 물과 용질로 되어 있다. 물은 대사 반응, 이렇게 세포 내액, 거액, 간질액, 또 혈관 내, 또 세포 내 척수액, 관절강, 복막 이렇게 액체가 있다는 거죠. 체액 이동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체를 순환을 한다. 모세혈관, 정수압, 교질, 삼투압, 정수압, 절단. 장력은 토니시티, 장력은 반투가막을 사이에 두고 구분된다. 등장성, 저장액, 고장액, 낮은 삼투압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고장성은 또 등장성인 저장성은 수분과 이렇게 교류하는데 이렇게 찌그러지면 안 되는 거죠. 체액 과다, 수분 균형은 일일 수분의 섭취량과 배설량 등이 동일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간질 공간에 발생한 과잉 수분은 부종이라고 한다. 부종. 잘못되면은 전신 부종, 순환이 안 되고 수분 중독에 차버리면 그럴 수 있겠네요. 과도한 나트륨이나 수분 섭취가 될 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공된 음식, 소다, 이러면 과도한 임상 사례를 보면 수분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예를 보자. 라디오 방송국에서 참가자 중에서 배려 없이 가장 많은 물을 마시는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그래서 잘못될 수 있다. 물을 잘못 마시면 대회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다. 전해질에 없기 때문에 이 이동이 안 되면 결국엔 뇌부종을 발생시켜서 사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부적절한 나트륨, 간부전, 신부전, 이렇게 신부전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말초, 체액의 여흔성 체액 결핍은 전체 신체 수분 수준이 요구량에 미치지 못할 때는 부족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체액의 결핍 있을 때는 갈증, 빈맥, 또 마른 점막, 저혈압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삼투성 이뇨의 비극적인 예를 들면은 신생아에게 실수로 농축된 분유를 제공한 이유가 이렇게 잘못해서 고농도의 포도당을 심각한 이뇨를 유발했다. 그 아기는 고장성 탈수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잘못된 실수로 농축된 분유를 포뮬라를 제공해서 그래서 시기를 제공해서 너무 과해서 전해질이 높을 때에 많은 경우에 운송 목적으로 이런 제품을 농축시키는데 이렇게 아이에게 분유를 제공하기 전에 희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전해질 균형, 양이온과 음이온을 전해질은 항상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해질에는 나트륨, 염화물,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인이 있다.
나트륨은 가장 중요한 양이온이다. 나트륨은 세포 외액에서 가장 많이 전해질로 이렇게 삼투압을 관장을 한다라는 거죠. 세포막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위해서 나트륨 이동이 가능해진다. 고나트륨 혈증, 나트륨 혈증은 나트륨 농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고나트륨. 이제 과다 나트륨이 되면 고장성의 생리식염수 투여가 됐을 때 수분 부족, 물 섭취가 감소해진 것을 또 이뇨제가 너무 강했을 때 고나트륨 혈증의 임상 증상 그 정도에 따라서 미미하거나 심각할 수가 있다. 임상 증상은 체온이 막 증가한다. 마르고 끈적한 점막이 된다. 점막이 너무 끈적끈적 물을 마셔야 되겠죠. 연하고 올라온 삼키기 어렵다. 갈증이 증가하고 약하고 맥박이 약해지고 부종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너무 칼칼하면 물을 마셔야 되겠죠. 저나트륨 혈증이 있다. 저나트륨은 혈증의 나트륨 농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나트륨 부족에서 이뇨제의 과도한 발한, 수분 과다 때문에 신부전 또 신부전도 이어질 수 있고 식욕부진, 위장관 문제가 맥박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부종, 두통. 저나트륨 혈증의 진단적인 절차는 고나트륨 혈증과 비슷하다. 관리는 기저 원인의 치료에 중점을 둔다. 염화물은 무기질 전해질이고 세포 외액이 주요 이온이다. 염화물은 나트륨이나 수분을 당김으로써 수분 분배를 조절한다. 염화물은 뇌척수액에 풍부하다. 염화물 섭취는 식이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 그래서 염화물은 균형된 식사를 통해서 된다. 일반적인 염화물의 공급은 소금, 과일, 채소, 치즈, 우유, 달걀, 생선, 캔 음식, 가공된 고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고염소 혈증은 혈중에 염화물이 과다한 상태, 혈중에 염소물이 너무 과다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염화물 섭취 교환 증가, 염화물 배출 감소. 저염소 혈증은 수분 증가, 이뇨제, 이렇게 칼륨은 세포 내 주요 양이온이다. 칼륨은 전기, 전도, 산, 염기. 고칼륨 혈증은 혈중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서 그러면 신부전 등등. 과도한 섭취는 구강으로 칼륨 보조제 너무 섭취할 때, 또 소금 대용물, 소금 맛을 내기 위한 다량의 칼륨이 포함된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산증은 증가된 혈청의 수소 수준이 칼륨을 세포 밖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러면 산성화가 된다는 거죠. 수혈은 칼륨 분비를 유발하게 된다. 화상 이런 것들이. 고칼륨 혈증은 칼륨의 기능 때문에 신경, 심장, 호흡, 위장 관계와 같은 다양한 신체 계통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근육이 약화지고 마비가 오고 소맥, 심정지, 오심설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식이 조절을 잘 하고, 그래서 칼륨 소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칼륨 혈증은 칼륨이 아주 적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구토, 설사, 칼륨 소실이 되어지는 이뇨제 같은 것들이 또 잘못될 수 있고, 그래서 영양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정상파에서. 칼슘은 실제 칼슘은 약 99% 뼈와 치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신경 전달, 혈액 응고, 호르몬 분비 등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칼슘은 위장 관계, 또 인체를 통해서 식이 흡수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형성되면서 흡수가 되죠. 고칼슘 혈증은 이온화 칼슘 농도가 너무 높을 때 증가된 섭취에서 뭐 칼슘 제산제라든가 그러면 또 암이 있다거나 부동, 비타민 D, 배설 감소, 신장 부전. 고칼슘 혈증의 임상 증상은 세포막 흥분성을
감소시키며 심장, 신경, 근골격계, 위장관계, 신장계에 영향을 준다. 고칼슘 혈증의 임상 증상은 고칼슘 부정맥, 치명적일 수가 있다. 부정맥, 너무 성격의 변화, 혼돈, 두통이 올 수 있고, 혼수, 췌장염이 올 수 있고, 탈수가 올 수 있고. 저칼슘 혈증은 어떻게 될까요? 부갑성 저하증이 생기고, 인산혈증, 췌장염이 올 수 있고, 섭취가 감소되면 섭취가 감소가 되고,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다. 저칼슘 혈증의 임상 증상은 부정맥이다.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칼슘이 적으면 불안하죠. 이렇게 드루소 징후, 보스텍 징후, 정신적으로 이성이 오는군요. 이는 신체 대부분의 인 또는 인산염은 뼈에서 발견되고 적은 양만 혈액에서 순환하게 되어지는데 생선 육류에서 이렇게 인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고인산혈증은 역시 신부전, 과도한 섭취는 세포를 손상하게 되어진다. 또 저칼슘 혈증이 될 수 있다. 교류 임상 증상은 저칼슘 혈증과 비슷하며 단독으로는 드물다. 고인산혈증의 진단적 절차는 과거력 청취 생화학 검사로 이렇게 한다. 그런 거죠. 중탄산염은 탄산 체계, 인산염 체계, 헤모글로빈 체계, 단백질 체계가 있고, 호흡기계 조절은 호흡기계는 이산화탄소 분비를 변화시킴으로써 pH를 조절한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신장계 조절은 신장의 pH 변화에 반응하는 가장 느린 기전으로 몇 시간에서 수일까지 걸리지만 가장 지속 시간이 길다. 신장은 수소, 산 또는 중탄산염 연기의 배출과 보유를 변화시킴으로써 반응한다. 신장계 보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는 pH 변화에 따른 보상 기준을 취할 것이다. 약 알칼리성을 띠면 몸이 좋죠. 보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첫째, 산과 염기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pH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사성산증은 중탄산염 염기의 부족이나 수소 이온의 과다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pH 7.5를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사성, 그래서 임상 증상은 근태, 대사성 산증이 되면 산증이 되면 이게 산성화되면 두통, 근태감, 허약감, 피로, 기면, 혼수, 오심, 저혈압도 올 수 있고, 고칼륨 혈증은 혈증이 증가된 수소는 세포 밖으로 이동시킨다. 대사성 산증의 진단은 과거력 청취. 그래서 이렇게 대사성 염기증은 과도한 중탄산염 혹은 산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의해 발생한다. 중탄산염 과도로 인해서 이게 산증은 또 염기증은 어떤 산증은 얕은 호흡, 과다 한기는 염증, 영향은 이렇게 신장이 더 많은 수소를 배출하고 흡수한다. 신장이 적게 수소를 배출하도록 한다. 수소. 정상혈청 동맥혈 가스 수치는 저산 이렇게 임상 증상으로 대사성 염기증은 혼돈, 이상, 부정맥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하고 또 책을 보고 적용해서 환자들을 관리하면 참 도움이 되겠네요.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동맥혈 가스 분석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